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 저는 대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느냐를 이제 알고 가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가시면 좋지만, 그러면 얘는 교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수능이 늘었네, 수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수시가 60%고요. 재수생과 삼수생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게 길이 60%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많이 감소가 되고 지금 교과에서 많은 수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1에는 무조건 내신을 한번 따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고1부터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내신을 바라보는 고1은 우선 고1 땐 내신을 챙겨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과천 같은 학교일수록 학교에서도 이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블라인드제가 되면은 좀 내신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학교에서도 전략을 짜서 조금 더 수능형 지문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출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도 이제 학교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신 시험 문제도 수능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반에서 1등, 반에서 내신 1등 하는 친구는 모의고사 잘 봅니다. 반에서 1등이 수능을 못 보진 않아요. 이런 학생들은 많아요. 모의고사랑 수능을 잘 보는데 내신을 못 잡았다 하는 학생은 많습니다만, 왜냐하면 문제풀이 능력이 있고 꼼꼼하게 내신의 그 10번의 시험을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해올 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잡아서 정시에 도움이 안 될 건 전혀 없어요. 고1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건 내신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고1 내신을 신경 쓴 다음에 내가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한번 처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때는 고2 2학기 되기 전에 여름방학이에요. 그때까지의 내신을 치르고 나면 총 6번의 시험이죠. 6번의 시험인데 보통 고1의 내신이 20에서 3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고2의 내신이 보통은 30에서 4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가장 적으면 50% 정도죠. 그러면 이게 1학기가 지나갔다면 15에서 20%겠죠. 2학년 1학기까지 반해서. 그러면 35%에서 50% 정도 진행이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2학년 여름방이라는 것. 요 정도 진행을 해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이건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내신 성적이다 라고 하면 그때 수능을 고민하셔야지, 이미 60%를 포기해놓고 가는 건 정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끼리의 학부모님들만 모아놓고 제가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내신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신을 그만하고 수능으로 나는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엄마와의 싸움을 1년 반 미루고 싶다라는 말과 저희는 똑같이 봅니다. 내신은 고1 때는요 정말 내신형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고2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수능형 문제로 학교에서도 바꿔주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3 때는요 내신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고3 내신 시험 범위는 EBS 연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EBS 연계를 진도 맞춰서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출제해 주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학년 2학기만 보내고 나면 그때만 참으면 어차피 고3 1학기는 내신을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이제 수능 할래 라고 얘기하면, 나는 매 시험 왜 이렇게 내신 못 봤어? 하면
나 어차피 수능하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와의 갈등을 피하고 수능 점수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 나는 1년 반 이후에 갈등을 피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내신은 웬만하면 끝까지 그래도 유지하고 봐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그래도 하나의 시험이 닥쳤을 때 아이들의 공부량을 단기간이라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이 친구 수능으로 보낼 건데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2학기만 좀 다독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그러면 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따야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수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어는 어떻게 될까 한다면 영어는 중학교 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내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영어는 절대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이 미련한 일이에요. 중등 영어 흔하게 쓰는 지금 동아 이병민이에요. 이게 지금 한과에 357단어입니다. 고1 능률 영어요. 요거 지금 과천에서 4학교 중 3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거든요. 이거 한 과에 771단어입니다. 고1 능률 영어2도 과천 4학교 중 2학년에 2학교가 사용하는데 939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계속 텍스트의 양은 늘어가요. 고3 EBS가 되면 말도 못하게 이건 단어 수를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수능 특강, 그다음 독해연습, 그다음 수능 완성까지 해서 책 3권의 분량이 1년 동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핏 계산만 하셔도 한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시험 한 번에 책 한 권씩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 수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계속 늘어가는 이런 시험 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고등 영어는 암기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암기에 기반한 영어 점수를 획득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제가 제 내신과 제 공부의 모토인데 무조건 공부는 점점 쉬워져야 합니다. 어려운 걸 할수록 점점 시험은 쉬워져야 되고 내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쉬워져야 돼요. 왜냐면 암기에 100% 의존해서 영어를 공부할 경우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부할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상황에 가능한 원칙을 알아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하고 응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늘어나는 텍스트에 우리의 뇌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문 암기를 하여 등급을 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잘 점수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드물고요. 차라리 요 텍스트를 외울 때 원리 하나를 이용해서 서술형을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는 원리에 기반해서 암기와 독해 지식, 그래서 내가 문법 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웠던 것도 이게 맞다라고 2번 확인이 되면 좋은 거지 무조건 암기에 치중하면 결국에 고득점의 상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자, 공부하고 간 글이랑 달라서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달달 외웠는데 틀렸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내신 경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화된 거랑도 같은 맥락인데요. 애들이 점점 더 어렸을 때 이제는 영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거의 3살, 4살 어머님들이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키우겠다. 점점 더 어렸을 때 애들이 영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영어를 잘하는 애들끼리 계속 붙여놓으니까 4%의 1등급을 내기가 점점 문제가 너무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별별력을 주다가 그냥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 이 정도면 대학에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로 절대평가로 정한 게 현재의 영어고요. 내신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신의 상황은 왜 어렵냐면 애들은 점점 영어를 잘하고 교육률은 점점 올라가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1, 2등급은 줄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지문 변형이나 작문 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문 변형이 나오고요. 그다음 작문 실력.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어렵게 낸다고 내도
영어를 암기 위주로 내다 보니까 애들이 100점이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막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문 변형이나 작문 실력을 확인하는 정말 실력을 향해 가는 시험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신에 변형이 없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암기식 내신 대비가 아닌 진짜 문법 실력이, 진짜 작문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데도 틀렸어요. 자, 내신은 점점 쉽게 느껴져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제 가장 큰 목표는 그거예요. 겨울방학 때 문법을, 단어를 많이 공부해 놓을수록 내신 때 공부해야 될 양은 줄어듭니다. 일례로 우선은 내신 때 단어만 보더라도 제가 첫 시간에 내신 시험 범위의 모든 단어를 학생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고1 영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랑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500개 중에 그래도 250개에서 300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00개 외우는 시험인 거죠. 근데 500개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은 일주일에 500개를 외워야 되는 참담한 상황인 거죠. 겨울방학을 열심히 보낼수록 내신 시험 범위는 줄어들고 체감상 아이들에게 공부할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는 게 많을수록 내신에 부담은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내신 시험을 쳐낼수록 그 다음번 시험은 조금씩 쉬워져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양은 늘어도 공부할 건 줄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끝까지 내신을 쥐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결국에는 쉽게 가려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어렵게 공부해서 가는 정도로 갈 때만 나중에 끝까지 내신을 남을 수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우선 암기로 하고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텍스트 외워서 봐, 이렇게 하다가 한 과목에 발목 잡히면 수시를 못 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3번이랑 4번 고민하다 답을 바꿨는데 원래 고른 게 답이었다. 아니면은 1번이 정답인데 5번도 맞는 건 아니냐. 자, 이거는 아이들이 보기 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1, 2, 3, 4, 5번의 객관식 지문 보기가 있죠. 근데 저는 보기로 고르지 않고요. 그 빈칸에 들어갈 걸 주관식 서술형으로 영작해서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자꾸 쉽게 객관식으로 공부하니까 3번, 4번 중에 헷갈리지. 사실은 보기가 없어도 그 밑줄에 들어갈 맥락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가 쉬워요. 근데 객관식으로만 공부한 학생들은 계속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나중에 쉬워지는 게 우선 제 기본적인 수업의 틀이고 흐름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보기 있는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영어 내신이 굉장히 특이하죠. 영어 내신이 왜 특이하냐면 글이라는 것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글에 있는 문법, 그 글에 있는 단어가 모두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보기에 나온 단어는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은 내신과 수능을 위한 기본을 쌓는, 방학 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내신 시험 범위도 줄이고 보기에 모르는 단어도 없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수록 1학년 1학기부터 내신이 좀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수업을 소개를 드릴게요. 제 수업. 자, 우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네, 기본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수업이고요. 이제 강남매가 때부터 교재를 집필을 해서 계속 수정판을 겹쳐서 이제 한 5년이 지난 교재예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활용이 가능하고 가장 응용에 강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이번에 표지를 처음으로 바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바꿨냐면 동양화식으로 그렸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 이제 살다 온 친구들도 늘고 하는데 내신 시험의 특성상 한국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한국식 문법에 빠삭해야 된다. 그것을 왠지 좀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문법에 빠삭한 선생님들이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글, 이런 것은 다음 중 틀린 어법을 2개 골라라, 이런 것에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도 자장면이 맞고 짜장면이 맞고 이런 게 헷갈리듯이 헷갈리는 문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살다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어버리는 상황은 내신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화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한국식 문법에 충실하게 해서 형용사가 뭔지, 구와 절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가서 우리는 이 텍스트에서 틀린 걸 골라낼 수 있고 정말 엄격하게 문법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표지 만들었고, 자, 1월 6일에 개강을 하고요. 주 2회 7시부터 9시 반인데 16회입니다. 중간에 조금 변경될 수는 있어요. 아이들 뭐 OT가 있거나 하면. 고등학교 영문법의 전반을 응용 가능한 형태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을 하고, 변형 지문에 흔들리지 않는 문법 실력, 그 다음에 기본서고, 요것도 당연히 백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 백지 시험이라고 하면 책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웬만하면 체계적으로 모든 걸 손으로 써볼 수 있는 시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능률복화 어원편은 동의어 반의어 시험을 포함해서, 원래 능률복화 어원편은 정말 모두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책이지만, 거기에 동의어 반의어까지 하면 1일차에 30개 있었던 단어가 거의 100개로 늘어나고요. 저는 동의어 반의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영어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동의어 반의어가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까지 제가 다 틀을 만들어 놓은 시험을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서 동의어 반의어까지 한 번 다 필기를 해오고, 똑같은 시험지로 와서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봅니다. 이게 왜 좋냐면, 능률복화 어원편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동의어가요, 다시 책의 뒷부분에 메인 단어로 나와서 동의어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3개의 단어 동의어를 외워놓으면 3번 반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고1 추천이에요. 고1 추천. 그래서 고2는 백지 문법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꼭지만 달아놨어요. 자, 꼭지만 달아놨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목적어랑 보어가 있냐 없냐, 아니면은 한글 뜻이 있으면 영어를 적게 되어 있고 한글 뜻이 있으면 영어를 적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인데, 요거는 고1 학생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엔 기본서로 충분히 이거를 먼저 채워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시험을 보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문장의 형식이다 라고 하면 이 틀을 보는 순간 사실 이걸 채울 수 있는 상황이면 가장 좋고, 아니면 내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를 백지에 다 써보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1학년 때 내신 때 이래저래 배웠던 그런 문법들을 한 번에 싹 모아서 내가 동명사는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그래서 동명사의 형태부터 쓰고 수동형, 완료형 뭐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쓰고요. 옆에 영작하기가 있어요. 요쪽에 나온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씁니다. 아니,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문법사항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수업에는 단어 시험이 없습니다. 단어 시험이 없는 이유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이미 많이 포진이 했어요. 이거는 원래 제가 단어 시험을 없애려고 한 거여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철학과 정치학의 차이는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단어 암기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고1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기본 개념이 있는 책 틀이 없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문법을 저랑 같이 칠판에 같이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흩어져 있는 문법이 연결되어 흐름을 가지게 되고 영작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고1 내신에서 좀 서술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독해의 서술적 접근인데요. 자, 수요일, 금요일 1시 30분, 1시부터 3시 30분까지고 이것도 수요일 개강입니다. 이거 수금이에요. 수금인데 요 수업은 좀 어려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2 학생 중에 이제 내신을 안 하고 나는 이제 고2가 되면서 수능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고3 독해를 미리 끝내놓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정확한 근거를 찾아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수업이어서 이제 문제를 막 단순히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3번인 근거를 본문에서 2단어 찾아 쓰라. 이런 식으로 주관식적 문제들이 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글을 읽고 옆에 있는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다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글 하나를 거의 잡아먹어서 완전히 분석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고3 때는 사실 EBS에 너무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수능으로 갈 건데 고3 수업 EBS 듣기는 싫고 하면은 글을 정말 요리조리 뜯어서 독해에 완전히 능숙해지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단어 300개 똑같고요. 논리적 근거 찾기를 통해서 글을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보고, 저희 요 수업에서 뭐 하냐면 글의 순서가 요 반 잘라서 앞뒤가 바뀌면 주제가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서술적 정리는 지문에 대한 요약문을 다 우리가 주관식으로 내 손으로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요약도 해보고 답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다음에 답에 대한 근거는 2개, 한 단어씩 2부분이 있다 하면 핵심 단어를 찝어낼 수 있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요거는 고2 학생들 중에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수업의 그럼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코로나 수업? 네,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 온라인 수업을 피할 수 없는데 우선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링크를 받으셔서 충분히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보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마이갓 교재라고, 저랑 김미선 선생님은 스카이드 들어갈 때부터 저희는 자체 교재를 같이 제작해서 저희 내신 자료가 온라인에서 이미 판매됐고 저희가 하나하나 정말 변형 문제를 실제로 만든 자체 제작의 내신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대한 저희의 자체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험은 저는 무조건 백지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영어도 항상 영어 스펠링 쓰는 것.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헷갈리는 이유는 스펠링으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쓰고요. 그 다음 제 시험 남겨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공부방에서 시작한 만큼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처방을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주였던 사람들이라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과 취약점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 시간 문자, 성적과 출석에 대한 숙제에 관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수업과 자랑이었고요. 자,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조기 개강을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중3 때부터 저희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중3 때부터 제 방식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잠시만요. 네,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저는 진짜 중3 때부터 저랑 같이 꾸준히 고3까지 수업을 해서 대학을 못 가는 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귀찮고 험난한 길은 맞습니다. 영어를 왜 저렇게 어렵게 할까? 영어에 왜 저렇게 공을 들일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을 안 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 합리적인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 중3 때부터 고1이 올라갈 때 저는 가장 좀 시간이 있게 가장 탄탄하게 문법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음 선생님이 전영수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전영수 선생님은 제가 스카이즈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스카이즈 촬영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작년이었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던 게 사실 학원 선생님 중에 이만한 스펙이 잘 없죠.
조기 졸업하셔서 영재고 들어가시고 서울대 수학과랑 물리학과를 복전해서 거의 최연소로 스카이듀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최단 기간에 교재 판매를 완판하신 걸로 그때 정말 인간계가 떠들썩해서 제가 얼굴 뵙고 먼저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치에서 너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고 시대인재, 목동 시대인재도 출강을 하고 계셔서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네, 수학 예비고 1 수학 전형수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